제가 일대일 강의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답하신 분이 오세요.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필요 없는 얘기 치우고 바로바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데서도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또 보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야. 소개받는 시대에서 검색되는 시대로 바뀌었다. 것에 공감하죠? 이제 소개받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하여튼 그 하고 있는 사업에서 검색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예전처럼 뭐 누군가 직접 제품을 보여주고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검색하고 AI가 대신 추천할 수 있도록 방법이 없어. 이거 블로그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친다면. 그래서 온라인이 나를 대신 말하게 해주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 그거 저희가 좀 블로그를 좀 이용을 하자라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 거고, 블로그 검색이 나를 대신해서 영업을 해주는 콘텐츠 구조 만들지 않으면 사업 성장하기 힘들다. 지금 패턴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얘기 드렸듯이 AI를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패턴으로 가면 AI 먼저 하시는 분이 거의 80%다 장악할 것 같아요. 그죠? 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한계 도달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내 얘기를 전달을 해줄까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Q&A 몇 개 가지고 좀 던져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면 얘기 드리고 바로바로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베 제품이 왜 검색 엔진에서 자주 검색이 되지 않냐 하면요. 이제 제가 이걸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뭐 포스팅이 졌다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제품 중심으로 작성이 되어서 그래요. 내가 포스팅을 하거나 누군가를 홍보를 하거나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똑같은 검색 엔진이니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런 제품 중심보다는 정보성 콘텐츠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성 콘텐츠가 돼야지 이 정보가 누구한테 유용하겠다. 즉 내가 A라는 제품을 설명하고 싶으면 사용 후기나 거기에 대한 스토리나 고객의 경험을 담겨서 검색해서 결과가 되도록 한 번은 노출될지 모르겠지만 제품 중심으로 작성을 한다면 한 번은 노출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노출된다는 보장이 없어. 음, 근데 이게 어떤 콘텐츠 형식으로 후기나 스토리나 경험 형식으로 노출이 되면 이게 내일도 모레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블로그 포스팅 하는 목적이 지금 그것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검색 엔진은 어떤 글을 신뢰할 만한 정보로 인식을 한가 그러면 그럼 이게 이제 우리 말론 이제 데이터 근거로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데이터 근거를 우리는 좀 챗GPT를 활용을 해서 그 근거를 좀 만들어 봐야 됐다.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에 우리 글 적을 때 내가 써봤다라는 글보다는 왜 이 제품이 누구누구누구한테 필요한지를 근거적인 어떤 설명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시즌 같으면 11월 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키워드 타겟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활동을 하고 있든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아마 작년 제 모습이나 지금 내 모습이 또 똑같을 거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뭔가가 많이 바뀐다니까. 그런 형태들을 조금 더 좀 긴장감을 갖고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세 번째는 AI는 어떤 키워드 기준으로 아메이 제품을 추천할까? 이거 다 질문 제가 했을 때 생각하실 수 있는 글들 다 고민을 해보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게 아니면 안 되겠죠. 요번에 보니까 우리 아세로나 C 대신에 비타민 C에서 제품 나왔던데. 그죠? 예, 이게 맞다니까. 아슈르네시를 어떻게 알아? 우리만 알지. 비타민 C가 맞다는 얘기예요. 제품명보다는 문제 해결의 키워드를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한 어떤 키워드. 그러면 제품명 대신한다 그러면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우리 자주 쓰시는 이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시즌에 맞는 그런 단어들로 우리 제품을 좀 연결시켜서 그러한 키워드들이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찾는데 집중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글들을 챗GPT한테 계속 좀 찾아내라고 요청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연결 안 했구나. 요즘 그, 그 커피숍 같은 데 가면 막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 막 너무 나지 않아요? 진짜요. 예, 그래서 고객이 아메이라는 단어를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노출이 될 수 있는 거, 시전적 어떤 특징을 잘 좀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고객은 제품 브랜드보다 자신의 상황을 검색을 해요. 예, 겨울철 건강관리,
뭐 이런 쪽에 지금은 제일 키워드가 맞겠죠. 자신의 상황, 우리 머릿속에 뜨는 누구누구의 어떤 고민, 누구누구의 어떤 고민을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면 돼. 거기서 추천해 줄 수 있는 상품이나 그런 내용들을 정보를 좀 포함시키거나 경험을 좀 포함시켜서 블로그는 충분히 가능해요. 뭐 이거는 적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블로그는 내 경험을 적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구성할 수 있도록 좀 자연스럽게 제품을 좀 연결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의 상황을 설명을 한다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제품 설명보다 이야기 속, 생활 속 이야기를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공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렸는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날씨 어떻구나, 라는 걸 올리면서, 오늘도 사업하러 간다. 이게 이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보다는 공감이 기억이 돼요. 그 시전에. 그래서 우리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떤 걸 내려내려면 시간대별로 아니면 체킹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같으면 월요일 아침에는 뭐 직장인들 출근하기 싫죠. 저보다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이 9시에는 어떤 공감을 할 수 있을까? 10시에는 어떤 공감을 할 수 있을까? 12시에는 어떤 공감을 할 수 있을까를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인스타그램을 하든 블로그 포스팅을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공감, 이거 점심 때는 뭐 먹을까가 제일 좋은 키워드예요. 예. 오늘 점심 뭐 먹지? 이게 제일 좋은 키워드야. 이런 키워드를 충분히 녹아내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나 인스타그램 중에 이런 분 있던데? 라고 나중에 찾았을 때 내가 생각이 나실 수 있도록 만들려면 블로그도 마찬가지 그런 형식적으로 하려면 생활 루틴 속에서 내가 제품을 좀 녹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클릭률하고 체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공감해서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죠? 6번에는 챗GPT로 활용해 아메이 제품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뭐. 근데 이제 이걸 정확하게 물어볼 때는, 카테고리 어떤 대상을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갖고 있는 제품을 먼저 딱 쓰네. 비타민 C면 비타민 C에 맞는 계절. 지금이 이제 11월 달이고 겨울이고 지금 날이 좀 따뜻해졌죠. 그래도 그죠?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 세 개도 잘 모르겠으면 이 세 개도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고객들이 지금 11월 달에 비타민 C에 관련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알려줘.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 겨울철 면역력 고민하는 30대 여성에게 필요한 건강 제품. 이런 식으로 했어서 이게 하나의 블로그의 제목이 돼서 이 제목을 타고 내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또 뭐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은 아무하고 상관없어요. 그 고민만 해결해 주면 돼. 내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걸로 해서 그게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취하지 않을까. 7번에는 암의 사업 파트너로서 나를 전문가로 인식하는 글의 구조다. 그렇죠. 글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내가 똑같은 암의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저분한테 제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키워드 진정성과 신뢰. 진짜로 내가 제품을 팔기 위한, 어떤 피부를 얻기 위한 어떤 게 전달이 되면 절대 안 되고요.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라는 게 어떤 신뢰를 하려면 신뢰가 한 번에 딱 만났으면 되지 않아요. 10번을 만나야지 한 번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10번 동안은 절대 적어도 아메 얘기 꺼내면 안 되겠죠. 보통 우리 마찬가지야. 우리 뭐 보험하시는 분들 딱 만났는데 처음부터 보험 얘기 시작하면 막 질려버려요. 똑같아. 그렇듯이 이분이 나이를 다가왔을 때 어떤 그 진정성이 실제로 내가 우리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신뢰가 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단순히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신호가 나중에 그까지 전달이 돼야지, 관심도 좀 가지고, Q&A도 좀 올 거고,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신뢰도 가져서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좀 공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 그다음 여덟 번째. AI가 추천하고 싶은 글은 어떤 문체와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요. 당연히 질문이 좀 명확해야 되겠죠. 제목과 문장이 일치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실습할 때 제가 좀 이렇게 알려드릴 건데 질문 형식의 답이 제일 좋아요. 질문. 그러니까 그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도 뭐 어떤 고민에 대한 어떤 질문,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답. 왜냐하면 고객이 그런 질문을 챗GPT로 많이 질문을 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가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 라는 게 제목이 돼야 되지.
예,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제 답변 형식, 답변하는 방식으로 연결이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체는 어떤 권유보다는 어떤 설명에 가까운 그 질문에 대한 설명에 가까운 형태로 하자. 또, 그 다음 포스팅을 하실 때는 그 다음 질문을 유도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 다음 Q&A에서 다음번 블로그 포스팅을 또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드시는 방법. 짧고 명확한 문장체로 연결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음, 아홉 번째. 나의 블로그가 아메이 고객에게 자동으로 연결되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예,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 이거 질문하면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키워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활성 블로그로 만든다. 활성 블로그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이 블로그가 살아있다는 블로그로 만들려면, 첫 번째, 매일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포스팅 하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어. 매일 포스팅. 내 블로그가 살아있는 블로그를 검색을 하든지 AI가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걸 신뢰하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한 번씩 정말 퀄리티 좋은 제품, 좋은 블로그 포스팅을 한 번 땅, 인스타그램에 한 번 글 절대 노출 안 돼요. 검색 안 돼요. 짧게라도 활성화 블로그를 만들려면 방법이 없어.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기를 권하는데 하루에 세 번 정도 아침, 점심, 저녁 키워드를 잡아서 커피숍에 가세요. 가셔서 하여튼 포스팅을 하시는 걸 좀 저는 권해드려요. 통일된 키워드를 사용을 하세요. 통일된 키워드는 내가 키워드 가메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내가 건강이라는 걸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건강 키워드로 계속 연결해야 되겠죠. 내가 만일에 미용이라는 거 또는 피부라는 거,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키워드에 관련되어 있는 게 중점이 돼야 돼요. 아미 사업 중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통일된 키워드 형태를 가지고 나머지 그게 메인만 잡히면 나머지는 다 하셔도 돼. 근데 첫 번째 메인 잡을 때는 통일될 키워드로 내가 사용을 해라. 그래서 전 제품을 소개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전 제품 중에 나는 어떤 제품이 메인 키워드인가? 어떤 제품이 제일 관심이 있는가? 그게 내가 만일 파트너가 있다 그러면 다양한 파트너들이 연결이 돼 있어야지 그룹의 형태들이 좀, 그리고 미팅을 하더라도 뭔가 좀 도움되는 어떤 형태를 좀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링크. 결론적으로 링크하려고 우리 지금 블로그 포스팅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래서 이거 구입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 링크를 하시는 구조. 업데이트, 통일된 키워드, 그리고 링크가 핵심 구조인데 이거 쓰는 이유는요. 활성화 블로그를 우선순위로 추천하기 때문에 꾸준함이 뭐를 이긴다? 기술을 이겨요. 뭐 테크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달력 보시면 이게 내년 2020년 달력이에요. 달력 보시면 이제 내년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매년, 매달, 매일매일 달력 보시면서 좀 계획을 잡으시면 좋고 내년에 2월 달에 노는 날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요. 2월 달이 엄청나요. 끔찍해요. 예, 그래서 저희도 10월 달부터 내년 2월 달 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때 2월 달에 잘 버텨야 될 텐데. 2월 달에 잘못 버텨버리면 3월 달, 4월 달 봄 시즌 없어져 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도 거기에 맞는 걸로 전략적으로 좀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10번.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 다음 주는 어떤 글을 실제로 써야 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얘기했는 걸로 해서, 이번 주 뭐 쓸 거예요? 오늘 뭐 쓸 거예요? 내일 뭐 쓸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제품을 판매하는 거. 두 번째, 파트너를 형성시키는 거. 둘 중에 내가 비중을 따진다 그러면, 두 중을 빠진다 그러면, 당연히 제품, 파트너. 제품, 파트너. 일주일에 한 번은 파트너에 관련되는 거,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좋은 점. 이런 거 등등을 해서 새로운 파트너가 나와야 된다. 그 파트너도 내가 정하시면 돼요. 나는 20대를 할 거야. 나는 30대를 할 거야. 나는 직업군을 뭘로 할 거에 대한 타겟을 정확하게 니즈를 좀 파악을 하셔서 그거는 당연히 위치 기반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파트너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멀면 너무 아까 최명규 사장님 뭐 감동하시던데 이 감동 여러 번 되면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파트너는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해서 좀 연결이 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내 파트너는 누구를 할까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면 돼요. 제가 요즘 제품 구하더라도 동네 치고 구하잖아요. 편의점 가더라도 동네 치고 반경 구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려면 아메 사업에서 내가 어떤 블로그 포스팅 주제를 정하실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사업에 대한 비전, 내가 똑같이 하더라도 내가 왜 필요한지, 내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대한 내용들로 해서 좀 공유하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동네 얘기들이면 당근을 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당근 모임을 좀 활용을 하시면 당근 하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여러 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은 이 두 축을 이용을 해서 동시에 성장시키고 또 단기 매출도 만들고 장기 매출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총 정리 10가지 정도로 제가 질문 던지고 답변을 얻는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거 내용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링크 놓아 드릴 테니까 이 내용 보시고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봐요. 지금 제가 했던 설명까지도 제가 링크로 한번 만들어서 등록을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주춤주춤 하시면 그때 할 걸 이래요. 벌써 우리 지금 7주입니다. 7주. 주춤주춤 하시면 그때 할 걸 그래요. 7주면 블로그 포스팅에 적어도 30개 정도가 나의 전문성이 온라인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아직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계속 교육만 받는 거야. 교육 받으면 머리만 커져요. 그죠? 예.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없는 동안 누가 내 얘기를 대신 전해주느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있죠. 예, 제가 뭐 잠을 자든 누가 숨을 쉬고 있든 커피를 마시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내 얘기를 대신 해주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나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좀 찾을 수 있는 게 어떤 도구를 좀 쓰면 좋을까?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으면 툴도 바뀌어야지 전략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 전략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그 전략대로 내가 좀 하셔야지 일당 100 할 수 있습니다. 일당 100 챗GPT 활용해서 일당 100 못하면 100명의 파트너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문가 100명의 파트너. 그 파트너 일 좀 시키라고. 그래서 그거를 블로그에서 채널들 좀 나눠서 각각의 일들을 리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리드님이시죠? 하시고 좀 전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요즘은 책 하루에 한 권씩 읽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좀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되나,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들 지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좀 두꺼워요. 저번에 제가 1 읽었고, 이번에 또 2 읽었어요. 2탄. 그래서 행운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중에 26번, 아까 우리 복주사님 얘기했는 거랑 똑같죠? 이게 통했는가 봐. 햇빛은 하나의 초점에 모여질 때만 불꽃을 피운다. 느낌 오나요? 예. 햇빛은 하나의 초점이 모여질 때만 불빛이 피운다.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딱 시즌 있고 이 시즌 3월 달까지 시즌 벌었는 걸로 쇼핑몰은 거의 사업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3월 달까지 벌었는 걸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면 이때 집중했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로 해서 마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준은 저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모든 형태의 기준은 그 리더 사장님의 기준을 따라서 저는 그냥 참고 사항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